수학을 외우면 안 돼. 원리를 알아야 돼. 개념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 뭐 대단한 수학자 될 거 아니잖아요. 남들이 다 풀어놓은 좋은 해설집이 있는데 왜 내가 고민해야 됩니까? 나 이거 정말 너무 기가 막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람모람 선생과 공부하는 여자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오늘은 마침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셔서 네, 처음 경험이죠? 거의 그렇죠? 일단 이제 그분이 물어보신 내용이 일단 그 수학을 복습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거든요. 수능에 있어서 네. 문과 기준으로 대략 500문제, 이과 기준으로 대략 1000문제를 외워라. 그러면 웬만하면 1, 2등급 나온다. 충분히 나온다. 복습 횟수만 충분하면 저는 사실 다 1등급 나온다고 봐요.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이 방법으로 공부하면 좀 곤란해져요. 자, 이랬을 때 500문제 선정 기준이 뭐냐 이런 거죠. 예, 맞아요. 뭐 연도 상관이 없는지랑 네. 뭐 점수 상관없이 그냥 하면 되는지. 예를 들어서 EBS를 먼저 푸시기를 당연히 권장하고요. 기출문제는 따지지 마세요. 기출문제는요, 영원히 나오지 않을 문제입니다. 참고하시려고 시간이 남으실 때 푸시면 되고요. 기출문제를 뺀 EBS 문제만 열심히 풀어도 문과는 뭐 한 3, 400에서 400문제 나옵니다. 단 비슷한 유형, 거의 동일한 유형일 때는 한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00문제면 충분히 됩니다. 이과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과생들은 원래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가능하면 EBS 풀고 기출문제보다는 다양한 여러 종류의 기초문제집을 갖다 푸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특히 수능 기출문제집은요, 참고만 하시고 이걸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지 않고요, 거의 동일한 유형도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너무 시간을 뺏기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참고 삼아 자기 실력을 테스트해 볼 겸 푸는 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만,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그 문제를 몇백 번 복습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시간 좀 낭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구체적으로 수학을 어떻게 복습을 하는지. 네, 이제부터는 좀 심도 있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예,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모란모란 공부법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좀 비우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습하는 방식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익숙한 방식, 즉 오답 노트를 썼어요. 모란모란 노트랑 오답 노트랑 한 70%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밑에 공식란이 꼭 차 있어야 된다는 사실, 공식란에 그 문제하고 관계 있는 공식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 문제와 관계가 없더라도 잘 외워지지 않는 공식들 한두 개는 더 써놓는 그런 버릇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 또 오른쪽 칸에는 옥스포드 연습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을 접어서 쓴다는 거예요. 또 오른쪽에는 처음에 빈칸으로 출발을 하는데 몇 번 자기가 복습을 했는지 횟수를 갖다 표시를 하고요. 또 하나는 추가 설명을 써놓는 겁니다. 이 문제를 2번째 풀고 3번째 풀고 10번째 풀었더니 여기 궁금한 게 생겼네. 그러면 자기가 궁금했던 내용 써놓기도 하고요. 학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한테 추가로 물어봐가지고 거기다가 빈칸에 또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 칸은 계속 자기가 조금씩 채우는 칸이고요. 오답 노트 혹은 모란모란 이 노트가 정리가 된 다음에 복습을 어떻게 할 건가 4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처음에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방식, 그냥 쭉 이해하면서 읽는 거죠. 이 방식은 굳이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냥 평소대로 똑같이 읽는 거니까요. 순서대로. 이 방식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방식은요, 어쩌다가 간혹 쓰시면 되고요, 웬만큼 자신이 있을 때 쓰시면 됩니다. 기초가 없거나 그다음 공부하는 내용이 어려울 때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요 좌절합니다. 한 번 읽다 보면 1시간 지나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한 페이지를 읽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을 추가를 일단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 자신이 없는 부분이라서 8문제 기준이면 8문제 정도라면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또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8문제를 계속 돌아서 읽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에는요, 점점 궁금해지고 이해도 되는 게 생깁니다. 그게 안 될 사람들도 있진 않을까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최소 몇 문제 정도를 추천하세요? 워낙 다양한 여러분들이 계시고 네. 또 개중에는 난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말고는 모르겠다. 그리고 그대로 한 번도 공부 안 했는데 갑자기 수능 준비하려고 한다. 이런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을 말씀드리면 한 5문제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최소 5문제? 많으면은 뭐 잘하는 분들은 그냥 한, 지금 말씀드린 한 10대 문제까지. 음. 그런 거는 아무 생각 없이 봐도요. 나중에는 거의 문제가 외워집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이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수학을 네. 복습을 할 때 해석을 같이 보느냐, 해설을 같이 보느냐. 해설도 써놓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질문이랑 해설을 같이 놓고 네. 답도 같이 놓고 그거를 계속 보는 거죠. 아예 완벽한 이 하나를 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소한 이 모람모람 노트 이걸 정리할 때는 문제하고 답을 갖다가 하나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추가로 두 번째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분들이 당연히 많아요. 공부 자체가 사실은 스트레스예요. 아니 이거 아무 발전도 없이 이거 눈동자 운동만 하는 거 아니냐? 맞아, 이 시간만 가는 거 아니냐 또. 네네. 아까 죽겠는데. 예, 그래서 이 방식하고 섞는 방식으로 추천하는 게 원모. 처음 볼 때는 하나, 두 번째 봤을 때는 2개, 세 번째 봤을 때는 3개 이런 식으로 한 번 볼 때마다 하나씩만 더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씩만. 심지어 문제도 처음에는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문제도.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줄 이해했으니까 두 번째는 두 번째 줄 이해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이해해보자 라고 도전했다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야 이거 고민했는데 모르겠어 하면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랑 그 다음에 네. 해설이 이렇게 막 같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줄을 이해하려고 처음에는 목표를 잡는 거예요. 첫 번째 줄을 읽고 그 다음에는 그냥 보기는 보되 생각 없이 쭉 읽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거 이해됐으니까 첫 번째 거 읽고 그 다음 두 번째 거만 그렇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나머지 거 다시 원래대로 보고. 예, 그래서 만약에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건 관계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 고민하는 사이에 본인도 모르게 기본 실력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이 정리된 거를 하나 저한테 주시면은 네네. 영상에다 첨부를 해서 올릴게요. 네. 확인해주세요. 나갈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원모로 나가면 표시를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표시? 나 이렇게 세 번째 줄까지 이해했어. 그럼 이렇게 슬래시 표시를 갖다 쓱 하나 그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슬래시 표시하는 거는 만약에 제가 첫 번째 줄을 읽었어요. 그러면은 그 첫 번째 줄이 시작하는 곳에다 슬래시를 치라는 말씀이실 거죠? 그렇죠. 이걸 전 단계라고 표시하는데 그 한 단계 가령 쭉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나 이 문제 질리겠다라는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여러분 보게 되면 자신감도 올라가지만 지겨움도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럼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거는 10번 이상은 한 단계 내에서 복습하지 말라고 권고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100% 이해가 안 됐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기면 돼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수학이라는 게요. 가령 이 단원을 풀었는데 저 단원을 풀 때 갑자기 이 단원께 이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수학은요. 연결돼서? 네, 서로 연결이 되는데 엉뚱하게 예상치 않던 데에서 연결이 돼요. 막상 고3이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공식 다 외웠을 것 같죠? 아무 때나 막 떠오를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게 복습이 중요합니다. 수학은 시간 싸움이고 정확성 싸움이기 때문에 복습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단지 그 시간을 쓸데없이 고민하느라고 너무 보내기 때문에 수학이 어려운 거예요. 이과생들은요, 수학에 투자하는 시간이 거의 절반 넘어요. 진짜 힘들겠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왜 투자를 그렇게 하게 되느냐면 고민하는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착각해서 그래요. 수학을 외우면 안 돼. 원리를 알아야 돼. 개념을 알아야 돼. 여러분들 뭐 대단한 수학자 될 거 아니잖아요. 아니 해답지를 보는 게 왜 수치스러워야 됩니까? 남들이 다 풀어놓은 좋은 해설집이 있는데 왜 내가 고민해야 됩니까? 나 이거 정말 너무 기가 막혀요. 마지막 방식은요, 별표 읽기. 네. 여러 번 봤어요. 웬만큼 자신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거를 갖다 별표를 갖다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머리 좋거나 기초가 좋은 사람들은 한 10번에서 20번. 그렇지 않고 기초가 없거나 약한 사람들은 40-50번. 그래야 이제 그걸 90% 이상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10%. 네. 어려운 거를 갖다 별표를 해놓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를 다 복습하는 게 아닙니다. 별표 친 거. 그것만 복습을 갖다 하는데 이게 뭐였더라? 궁금하면 위아래를 좀 찾아보는 식으로 별표된 거 위주로 그렇게만 복습하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총 4가지를 설명드린 거예요 오늘. 전통적으로
그냥 쭉 하나도 빼놓지 말고 이해하는 거. 초기에 모르는 게 많을 때는 절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전 처음에는 오히려 쭉 읽기와 원모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식을 섞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습해야 될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실까요? 네, 저는 잡혔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디 수학 공부를 하실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참조하시고 혹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